안녕하세요. 미적분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 다 풀고요.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56페이지 펴주세요. 56페이지 지난 시간에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좀 풀고 넘어갈게요. 56페이지에서 1번 문제부터 좀 크게 할까? 자, 여기 문제집이랑 같이 보고 풀어왔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에서는 이걸 알 수가 있겠네요. 가에서는 f, ln, 2가 5다. 그쵸? 그리고 f 프라임, ln, 2가 8이다. 두 가지 찾아냈습니다. 나도 전개를 미분을 하고 대입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h 프라임, ln, 2를 구하라고 했는데 hx가 두 함수의 곱이에요. 그러면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g 곱의 미분법이죠. 그 다음에 f 곱하기 g 프라임. 따라서 h 프라임 ln 2는요. f 프라임 ln 2 곱하기 g ln 2 다 구할 겁니다. 요 값들 f ln 2 곱하기 g 프라임 ln 2.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가 부분에서 얘네들은 구했고요. 이제 얘네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g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겠네요. g에 대한 정보는 나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식을 가지고 넓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단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g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요 식을 통째로 여기다 쓰고 시작을 해볼까요? 4 플러스 gx의 제곱 루트 씌운 것이 2x제곱 분의 fx다. 여기다가 x에다가 ln2를 대입을 하면 g ln2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ln2의 전체 제곱은 이게 미지수로 요 값을 구하면 되죠? 2의 ln2는 2. 그 다음에 f ln2는 아까 구했죠? 가에서 5. 여기서 잘 정리를 해주면 제곱한 게 4분의 25. 그러면 4 빼주면 4분의 25 빼기 4, 46. 4분의 9죠. 루트 씌워주면 2분의 3이죠. 왜? 양수만 되니까. g ln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볼까요? 양변의 미분. 미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2루트 4 플러스 gx의 전체 제곱분의 2gx g'x는 얘를 지수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지수 올릴게요.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 그대로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x에다 ln2를 집어넣으면 g ln2 바로 집어넣을까요? 2 곱하기 g ln2는 2분의 3이었고 g 프라임 ln2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 거죠. 2 루트 4 플러스 4분의 9는 2의 마이너스 ln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ln이는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f 프라임 ln이는 8. 오, 정리가 되네요. 이 약분되고 얘가 통째로 2분의 3이니까 약분되고 그러면 g 프라임 ln이는 얘죠. 루트 4분의 25
2분의 5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대입을 하면 4가지 값을 다 대입하면 되니까 됐네요. 미분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곱을 먼저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먼저 해서 미분을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다 값은 결과는 같아요. 마이너스 2x제곱 fx의 제곱. 이거는 너네가 한번 해봐. 양변을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g'x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자기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뒤에 게 미분하면 2fx, f'x. 여기다가 ln2를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ln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 그리고 계산 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H'Ln2까지 구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할게요.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점 A는 3,1을 중심으로 하고 점 B에서 X축과 접하는 점 C가 있다. 이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은 P, 한 점은 Q라고 하고 3분 5P의 길이를 F세타라고 할 때 이때 F'이 4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래네요. 결국 F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라 그 말인 거죠.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옮겨서 저 그림을 여기다가 좀 작아서 좀 널찍널찍하게 그려보면요. 이런 거죠. X축에 접한 원이 있고요. X축에 접한 원이 있고요. 점 A가 3,1이고요. 이때 직선 L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하나는 P, 하나는 Q. 이때 OP의 길이를 F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접점을 B라고 할 때 P와 QB와 연결된 요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단 OB의 길이가 3인 건 확실히 알고요.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까요?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요 성질 알고 있나요?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에 접하는 접선과 어떤 현이 이루는 각은 이 각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세타가 됩니다. 다시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그 공식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구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반지름이 지금 1이잖아요. 얘가 지금 같은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1인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중점에다 연결을 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얘가 세타죠. 중심각까지 2세타인데 정확하게 둘로 나뉘니까 세타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요 절반의 길이가 1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PB예요. PB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의 2배죠. 됐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요 커다란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PB의 길이는 2 라지알이 1이죠. 외자원의 반지름. 그래서 PB는 2 사인 세타다 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PB를 세타에 대해서 나타냈고 여기서 요 각이 세타라는 걸 찾아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F 세타는 이제 요 삼각형으로 와서 F 세타는 J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한 각의 크기를 아니까 루트 339 그 다음에 PB의 제곱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3 2 사인 세타 됐나요? 정리를 해보면 루트 9 플러스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2 사인 세타죠. 빼먹은 게 있죠. 미안. 코사인 세타에 곱해야죠. 코사인 세타가 있고 AB가 있을 때 요 변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니까. 그쵸? 이제 여기서 F 프라임 세타를 구하는 건 도함수네요. 여러가지 미분법 이용하면 되겠네. 루트 9 더하기 그대로 쓰고 위에다가 도함수 안에 있는 거 속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죠. 분자에다가 속미분. 이거 삐뚤어졌다. 똑같네. 8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자, 요렇게 F 프라임 X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F 프라임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이 루트 9 더하기 4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 제곱하면 1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 0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계산이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을 해서 구해도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얘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잖아. 9 더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고 428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미분한 거 곱해주고 1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또 답이 나오겠죠.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딱 그래서 이게 보이네. 사인 2세타가 우리 저번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거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6 사인 2세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미분을 해도 되고. 그럼 속미분하면 좀 간단해지겠지, 그치? 자, 계산 해보시고요. 계산은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고 연습을 해야 돼요. 요 상질 하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도형에 대한 상질.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응용 문제로. 최고 킬러 문항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fx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문제를 풀면 a, b, c 문자가 3개나 돼서 여기서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가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놓지 말고 여기서는 이렇게 놓지 말고 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fx가 1을 인수로 x-1을 인수로 갖고 f'(x도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f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갔죠.
하나는 모르고 3차 함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또 두 번째 힌트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입니다. 그러면 얘가 조건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요. 지금 fx가 3차 함수니까 f'x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둥 떠 있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f'1도 0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요. 얘는 안 돼요. 즉 f'x는 x-1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3x 제곱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여기에 3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x를 구해보면 적분 가능한가요? x-1의 세제곱 플러스 c. 적분상수 c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f도 0이니까 c는 0. 따라서 fx는 x-1의 세제곱이라고 가나를 통해서 구해냈습니다. 절반 풀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에 읽어보면 함수 t에 대해서 x가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y는 t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할 때 g', 3, ln 2의 값은 y를 좀 정리를 해보면 ln fx, x-1의 세제곱 거기다 절대값까지 있죠. 일단 절대값 살려주고요. 앞으로 3 나와도 무방하죠. 절대값 안에서는. 그치? 요 함수 넓은 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지금 다시 한번 y는 3 이거였죠. 절대값 3 ln x-1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 좀 해보게. y축 로그 함수 그래프잖아요. x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그리고 2,0을 지나는 이러한 증가함수 그래프인데 원래 y는 3 ln x-1 그래프가 이건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0보다 큰 곳만 해당되는 요게 되죠. 이게 바로 y 그래프가 되는 거죠. 좀 더 둥그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y는 t랑 만나는 그 교점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문제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요 올라온 부분은 y는 마이너스 3 ln x-1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를 t라고 놓고 얘를 t라고 놓으면은 여기서 x값 요거 나오고요. 응? 얘 정리하면 x가 t에 대해서 나오고요. 얘를 정리하면 요 x값이 t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차이가 바로 gt죠. 그럼 gt는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테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3ln2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고요.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보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이 식을 풀어볼게요. 절대값을. 얘는 양수고 음수로 나올게요. 어떻게? 범위를 정해주면 되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음수. 그쵸? 얘를 px라고 놓고요. 얘를 qx라고 놓을게요. 그냥 놨습니다. 함수 한 번 이름을 이렇게 정해서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 y는 t랑 만나는 요 x좌표 있잖아요. 요걸 알파라고 하고 얘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gt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알파는 t가 변함에 따라 베타도
알파와 베타는 t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t가 변함에 따라 같이 변하는 함수죠. 알파는 t에 의해서 변하는 함수니까 알파 t라고 놓고요. 베타 또한 베타 t로 놓을 수 있습니다. t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은 G'T니까 얘는 알파'T 마이너스 베타'T예요. 즉 G'3ln2는 알파'3ln2 빼기 베타'3ln2예요. 여기서 하나 좀 볼게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놨을 때 이거 이해되나? 얘를 요게 x값이잖아요. 응?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도로 t가 되는 거죠. 다시 px에다가 알파 t를 집어넣으면 y값이 t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qx의 x좌표에다가 베타 t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t가 되는 거죠. 그쵸? 정의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px, qx는 계속 요 범위 구간, 우리가 정한 구간 안에서는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1대1 대응이에요. 뭘 찾아냈냐면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맞나요? 역함수 관계입니다. 왜? 이거를 찾아냈냐면 알파 프라임 3ln2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p 프라임 얼마 분의 1을 하면 되니까 베타 프라임 3ln2의 값은 역함수의 도함수. 그 대신 얘를 찾아줘야지. 요 값은 찾아줘야죠. 됐어요? 자, 찾아줍시다. 그러면 얘가 x값을 찾아주면 되죠. y값이 얘가 3px가 3ln2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죠. 3약분되고 ln x-2가 ln2가 되는 x값 찾아주면 되죠. x는 3이죠. 3입니다. 얘도 얘가 3ln2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죠. qx도. 그러면 ln x-1이 여기 틀렸네요. 알고 있었죠. 여기 x-1이 마이너스 ln이니까 x-1은 2분의 1, x는 2분의 3. 그쵸? 여기 2분의 3이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P'X, Q'X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P'X는 x-1분의 3이고요. Q'X는 x-1분의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쵸? 계산할 수 있겠죠. 3분의 2 빼기 역수 취해주니까 얘가 분모로 오고 2분의 3 빼주면 2분의 1. 6분의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계산해 주세요. 정확히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도함수의 활용. 교과서 펴줄래요? 교과서 96페이지. 선생님 지금 교과서 펴고 있거든요. 책상이 뭐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특이란 교과서 그리고 6장 다 같이 다니랬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없어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 진짜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대충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주세요. 사실 이게 내 머릿속에 내가 들어와야 되고 이게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풀 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제부터는 정말 사고력이 정말 중요한 그런 단원이에요. 그냥 뭐 강의 많이 듣고 뭐 외우고 뭐 문제 많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풀고
뭐 누가 주어진 것만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단어는 절대 아니고 정말 여기는 이제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안 풀리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뒀다가 다시 생각했다가 다시 또 풀어보고 몇 번 생각해도 안 되면 약간 힌트의 도움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고요. 중요하고요. 요 활용 단계 있잖아. 요 활용 단원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뭘 배우는지 한번 보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1단원에선 그리고 증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 극값을 구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은 수투랑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지 않아요. 수투보다 함수가 일단 더 많아졌고요. 초월함수 그리고 여러가지 미분법에 의해서 도함수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극값도 이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수투보다는 오목, 볼록 같은 단어도 배우고요. 그래프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인 변곡점이 나와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를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대수적 관계로 해석을 하고 함수 개형을 어느 정도 캐치내는 작업.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활용하는 게 방정식, 부등식이죠. 이것도 출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생활 문제로 속도, 가속도. 이거는 실생활 활용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되게 많죠.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찝어보는 곳이 있자면 접선과 그래프 단원입니다. 접선 단원, 그래프 단원에서 출제 빈도 높고요.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3, 4점, 2점짜리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단골 손님이고요. 내가 공부를 이과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이 단원을 마스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단원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 정말 잘하는 이과 수학은 잘하는 아이라고 판단해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접선의 방정식도 내용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런 거죠.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어떤 접점이 있다면 그때 접점을 그러니까 y는 fx라고 한다면 t가 접점이죠. 여기에서의 직선 접선의 그림이 이러냐 이런 식으로 될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점과 기울기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점은 t,ft니까 y-ft는 기울기는 그쵸. 여기서 미분계수죠.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f'(t) 그리고 x-x1.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접선의 방정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예전에 x1, y1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n 곱하기 x-x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1, y1 그 다음에 m은 기울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주어지거든요.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접점을 알려줍니다. 접점. 곡선 위에 접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t, ft, ft 얘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3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f'E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y-3은 f'E 그리고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라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보통 나오고요. 물론 활용하는 문제도 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기울기 m이라고 놓을게요. 이거는 2, 3, 1 이런 숫자겠죠. 복잡한 수일 수도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얘를 f'x로 놓고요. 그럼 미지수가 x인 방정식이 되죠. 그 방정식을 풀면 풀 수 있게 나와요. 풀면 x값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x좌표가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을 아예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접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접점을 구해야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문제에서 풀어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너네들이 연습이 많이 부족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연습을 좀 해야 돼. 곡선 밖의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 A, B라고 놔볼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곡선이 있을 때 밖에 있는 한 점을 알려줬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몇 개 구할 수 있지? 일단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의미를 잘 봐봐. 여기서 지금 3개 구할 수 있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렇지. 얘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긋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도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요점에서의 도함수, 요점에서의 도함수, 요점에서의 도함수를 열심히 다 구해서 봤더니 어떤 점을 지날 때에 얘가 A, B를 지나더라. 주어진 점을 지나더라.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먼저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점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접점을 t, ft라고 먼저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알면 사실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 y-ft는 f't x-t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요 a, b 있잖아요. x에다 a 집어넣고 y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죠. 물론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t만 미지수로 가지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t를 구해내요. t가 얼마다. 그러면은 그 t가 얼마인 요 값이 바로 접점의 x좌표인 거죠. 즉 우리는 접점을 구한 겁니다. 접점을 구했으니 다시 1번으로 가서 풀면 되죠. 대입해서 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그게 그거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일단 연습을 좀 해볼게요. 교과서 97페이지에 예제 1번에다가 써놓을까요? 첫 번째 유형. 접점이 좌표가 주어진 경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유형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예제 2번은 두 번째 유형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m이라면 m은 f'x로 놓고 x를 구하랬죠? 이제 3번이 세 번째 유형이에요. 넘어가서 이제 3번은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경우를 유형을 3개로 나누어서 풀세요. 이것 좀 연습하세요. 이때는 접점을 t, ft로 놓고 t를 먼저 구한다. 아까 그 식을 가지고 예제만 쌤이랑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너네가 풀어보세요. 예제 1번 보면요. 얘가 곡선 2점 2,2분의 파이, 0. 자,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래. 처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얘는 y' 뭐지? 코사인 x의 도함수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럼 기울기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이야. 다 나왔네. y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 y 마이너스 y 0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거죠. 비교적 간단해요. 이런 유형은 틀리면 안 되겠죠. 문제 1번 각자 풀어보시고요. 예제 2번은 기울기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y'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이 y'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기울기, 주어진 기울기인 경우를 구해라. x제곱이 1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결국 접점이 2개 나온 거네. 1, 뭐랑 마이너스 1, 뭐랑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는 둘 다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 확인해 보시고요. 분수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 1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죠. 접선의 방정식 2개 구합니다. 하나는 y-1은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두 번째는 또는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2개 나오죠. 요거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어요. 요거 풀어보세요. 이제 2번. 뒤로 넘어가면 3번에 이제 요 문제가 너네가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연습하면 돼요. 연습 좀 해보세요. 되게 많은 함수가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보다 더 다양한 함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거 다 풀어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야지 실력이 느는 거죠. 일단 얘를 먼저 보면 곡선 y는 2x제곱 간단한 함수에 속해요. 2x제곱 지수함수는 넓게 써볼게요. 접점을 놓겠죠. 먼저 접점을 t, ft로 놓자. 2t제곱 여기에서 y' 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2의 t제곱. 이거를 직선의 접수 방식을 t를 가지고 그냥 구하라는 거죠. y-2의 t제곱, ft죠 이게. 그 다음에 f't, 2의 t제곱, x-t 요렇게 구하면 얘가 바로 0,0을 지난다는 거죠. 0,0 집어넣어주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제곱
얘 t의 2의 t제곱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고요. 플러스로 되고요. t는 1이 나왔네요. t가 1이면 이게 답이 아니고 이제 접점의 좌표를 알게 된 거죠. 1,2. 그 다음에 기울기도 2인 거 알게 된 거죠. 따라서 y는 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를 지나죠. 기울기가 2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식부터 해서 이거 뭐 초월함수까지 복잡한 합성함수까지 모두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를 이런 유형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는 부족해요. 알죠?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했을 때 남들도 다 어려워하는 거니까 그때 내가 극복한다면 그쵸 잘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문제 3번은 쌤이랑 같이 풀어볼게. 1번에 얘는 y'은 2 루트 x분의 1이니까 접점을 t, 루트 t로 놓고 그럼 기울기가 2 루트 t분의 1인 거지. 즉 접선의 방정식이 y-루트 t는 2 루트 t분의 1 x t인데 여기다가 0이랑 1을 집어넣으란 얘기인 거죠. 지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자 그러면 t가 4 나오죠. 연립하면 따라서 접점이 4,2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 곱하기 6, 4분의 1인 거죠. y는 4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고요. 2번 문제 y'은 x분의 1이니까 접점을 t, lnt라고 놓으면 기울기가 t분의 1이죠. 접선의 방정식은 y-lnt는 t분의 1 x-t 여기다가 0, -1을 집어넣으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연립을 잘 해주면 -1, -lnt는 -1이니까 t는 1이 되네요. 따라서 1,0, 1을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네. y는 x, -1이죠.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으려나 생각 열기.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봅시다.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이므로 두 직선은 항상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음이 급하네.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수함수는 그 다음에 로그함수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가 그냥 할게요.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접점이 단 한 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의 얘를 t, 뭐 이렇게 놓을까요? t, t가 되겠네. a의 t제곱은 로그 a의 t는 t다. 나오고요. 관계식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죠? 점의 좌표가 같고 기울기가 같죠? 그러면 기울기는 미분한 거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 그리고 우변은 x, ln a분의 1에다가 t 집어넣은 거 두 개 같다. 그러면은 나오겠죠. 그쵸? 다 1이죠. 기울기가. y는 x의 기울기랑 또 같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t가 2가 나오고요. 따라서 a는 2의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이거 말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혹시 뭐 이제 질문이 있거나 다시 보고 싶거나 하면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라서
다시 볼 수도 있거든요. 링크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숙제 내줄게요. 소단원 확인 문제 접선의 방정식 프린트 풀어오고요. 다음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숙제 또 더 있죠. 팍통이 아니고 수트 접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예제 1번 59페이지에 예제 1, 유제 1, 유제 2번 다 풀어오세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